오늘 저는 30년 지기 친구의 무덤을 파헤치기로 작정했습니다. 평생을 친자매보다 더 진하게 의지하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늙어가자던 그 약속이 사실은 제 등에 날카로운 칼을 꽂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비밀을 저는 오늘 단 한 톨도 남김없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희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지요. 산비탈 굽이굽이 깎아 만든 척박한 땅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고지식한 할머니랍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들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보처럼 참고만 살아온 겁쟁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30년 절친 명숙이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부터였습니다. 명숙이는 저와 한마을에서 나고 자라며 늘 제 곁을 지켜주던 단짝이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친구를 잃은 슬픔보다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명숙이가 아끼던 가죽 가방을 정리하다가 비밀스러운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펼쳐든 그 종이들 위에는 제 남편 철수의 필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30년 동안 저를 보며 웃던 남편과 친구가 제 등 뒤에서 제 전 재산을 빼돌리며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명숙이의 아들 민석이가 사실은 제 남편 철수의 핏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철수가 보여준 그 자상한 행동들이 모두 저를 기만하기 위한 가식이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제 전신을 지배하며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명숙이를 편히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제 인생을 훔쳐간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맹세했지요. 남편 철수는 명숙이의 관을 붙들고 통곡을 하며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눈물 한 방울이 제 발등에 떨어질 때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 비밀을 내가 직접 그 땅을 파헤쳐서라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말입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본 남편의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편지를 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저를 달래는 척 가증스럽게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뱀이 살갗을 지나가는 듯한 혐오감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으니까요. 명숙이의 무덤은 이제 저들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이 낱낱이 밝혀질 심판의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창고로 가서 낡고 녹슨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삽날이 달빛을 받아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었지요. 분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이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철이가 깊이 잠든 사이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낡은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통장 뭉치에는 제가 평생 콩나물값 아껴가며 모은 돈이 명숙이와 그 아들 민석이에게 흘러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지요. 이럴 수가, 내 피 같은 돈을 그년 자식한테 다 줬단 말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나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서슬퍼런 칼날을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명숙이가 생전에 관리했다던 읍내의 작은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려 했던 땅이었는데 남편 철수는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해 명숙이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더군요. 명숙이가 가로챈 땅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친구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 제 보금자리를 야금야금 갉아먹던 그 여자의 탐욕이 너무나도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명숙이의 아들 민석이의 칫솔과 남편의 머리카락을 들고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지요. 며칠 후 제 손에 들린 결과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민석이는 남편 철수의 친자가 확실하다는 그 짧은 문장이 제 30년 결혼 생활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장례를 마친 후에도 민석이를 집으로 불러들여 고기를 구워 먹이며 부성애를 뽐내더군요. 민석이가 가증스럽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을 저는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머릿속은 복수를 위한 정교한 설계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이 몰래 빼돌린 재산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명숙이 명의로 된 재산들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은밀히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인 척 남편의 밥상에 따뜻한 국을 올리며 저는 속으로 그를 수천 번도 더 난도질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밤마다 명숙이의 사진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만 저는 그 눈물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은 이미 복수의 올가미를 든 채 그들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지요. 철수가 저를 보며 가식적인 걱정을 할 때마다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덫은 모두 놓아졌고 저는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이 명숙이의 무덤을 향해 번뜩이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오늘도 그 여자의 묘지에 올릴 꽃을 고르고 있더군요. 하늘도 제 속을 아는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컴컴한 오후였지요. 남편 철수는 제가 잠시 읍내장에 나간 줄 알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보석함을 몰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눈물로 건네주신 금가락지와 제가 평생 아끼며 모은 작은 패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가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다시 들어와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패물들을 마치 제 것인 양 소중하게 챙기더니 명숙이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밟으며 산길을 오르는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다 못해 타버린 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명숙이의 무덤 앞에 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제 패물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더군요. 명숙아,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정이 몰래 챙겨온 거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편히 쉬어라라고 중얼거리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산속 정적을 깨고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삶의 흔적들이 저를 배신한 친구의 무덤 속으로 던져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성스럽게 땅을 파고 제 어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를 그 더러운 흙 속에 묻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그저 불륜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린 그 찰나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굳어버리는 모멸감을 느꼈지요. 남편은 명숙이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먹이다가 마치 대단한 수뇌보라도 찍는 주인공처럼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저는 명숙이의 무덤 앞으로 다가가 그 흙더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숙아, 내가 내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니? 아니, 이건 내 지옥의 시작이야. 저는 소리 없이 읊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30년 동안 저를 속이며 웃음 지었을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그 모멸감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명숙이에게 바친 제 폐물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제가 무덤을 파헤쳐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되어 제 손에 삽자루를 쥐어주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악마가 되기로 결심한 서슬퍼런 여인이 서 있더군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희야, 장에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왔어?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친절이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웃어주었습니다. 배신은 칼로 베이는 아픔이지만 모멸은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명숙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건만 비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이의 아들이자 남편의 핏줄인 민석이가 제 집 마당으로 뻔뻔하게 발을 들이밀더군요. 녀석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남편 철수를 보며 아저씨라고 부르면서도 은밀하게 제 눈치를 살피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정희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이 집과 땅의 절반은 원래 제 몫이라고요. 민석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후안무치한 말에 제 가슴은 분노로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제 몰래 빼돌린 돈으로 대학까지 나온 녀석이 이제는 제 보금자리까지 통째로 삼키려 들다니요. 남편 철수는 당황하며 제 기색을 살피더니 오히려 민석이의 편을 들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희야, 명숙이도 각오 없는 마당에 민석이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땅 조금 떼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남편의 그 비겁한 옹호에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들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민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는 저들에게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당장이라도 던져주고 싶었지요. 민석이는 제 침묵을 승낙으로 오해했는지 안방 문까지 벌컥 열고 들어가 제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과 민석이는 제 재산을 두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파렴치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30년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제 앞에서 친아들과 함께 저를 기만하는 그 파행의 현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놓인 낡은 삽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제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민석이는 엄마가 묘지에 묻은 그 금가락지도 원래 제 결혼 반지로 주기로 했던 거예요 라며 저를 조롱하듯 쏘아붙였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의 유품까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그 추악한 입술을 보며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저들이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 모든 가식과 배신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겠다고 말입니다. 충돌은 이미 극에 달했고 평화롭던 제 집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자락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날 밤, 저는 마침내 평생을 쥐고 살았던 인내라는 끈을 제 손으로 직접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철수와 그 추악한 불륜의 씨앗인 민석이가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명숙이가 남긴 땅을 어떻게 나눌지 탐욕스러운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창고로 달려가 날카롭게 간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뒤늦게 눈치를 채고 산으로 달려온 남편과 민석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숙이의 봉분을 향해 사정없이 삼나를 꽂아 넣었습니다. 제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에 비하면 그까짓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쳤어? 죽은 사람 무덤에 이게 대체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야. 철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처절하게 절규했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닥에 밀쳐버렸습니다. 삼날이 흙을 파고들어 관 뚜껑을 때리는 그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수십 년의 응어리도 함께 터져나왔지요. 드디어 흙더미 속에서 남편이 몰래 묻어두었던 제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와 보석함이 그 추악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흙이 잔뜩 묻은 폐물을 높이 들어 올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민석과 철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의 유산이라고? 이건 내 눈물이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피 같은 인생이야. 제 사자후 같은 고함에 민석이는 뒷걸음질을 쳤고 남편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폐물함 속에 미리 넣어두었던 남편의 친자 확인 결과지와 명숙이가 제 등 뒤에서 빼돌린 땅 문서 사본들을 그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무덤가에 흩날리는 하얀 종이들은 마치 저들의 추악한 죄악을 심판하는 저승의 편지처럼 보였지요. 30년을 자매처럼 지냈던 친구와 동반자라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이 무덤이라는 이 잔인한 공간에서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정희야라며 제 발목을 붙잡고 빌었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길을 매정하게 걷어찼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빼앗긴 물건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평생 무덤 속까지 숨기려 했던 그 추악한 진실을 이 차가운 땅바닥 위에 낱낱이 해부하여 전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덤을 파헤친 그 시커먼 구멍을 향해 마지막 침을 뱉으며 제 인생을 갉아먹은 두 괴물에게 영원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지옥 같던 그 밤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멍에를 제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이의 무덤에서 되찾은 폐물함과 그들의 배신이 담긴 서류들은 이제 제 삶을 되찾아줄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요. 저는 단 한 톨의 자비도 없이 법의 심판을 통해 남편 철수가 명숙이와 그 아들 민석이에게 빼돌렸던 재산을 낱낱이 환수했습니다. 철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제 발치를 구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 추악한 얼굴을 뒤로 한 채 서슴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종이장 한 장으로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이상하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답니다. 저는 명숙이의 무덤터를 중장비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 했던 더러운 비밀과 욕망은 이제 흙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고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던 대못도 비로소 뽑혀 나갔지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주름 가득한 노부인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참기만 하던 바보 같은 정의는 죽고 이제야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갈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굽이진 산길을 내려오며 마주한 새벽 공기는 말할 수 없이 달콤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또 누군가의 속 편한 친구로만 불리며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이름 석자가 온전히 제 것으로 느껴지더군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며 남은 여생을 보낼 것입니다. 복수는 끝이 났고 남은 것은 오직 저를 위한 시간뿐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이 제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만 같아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